자, 14번 해설하게 보겠습니다. 14번. 자, 이거 서술형으로 꼭 출제될 수 있는 거니까 서술형 연습을 좀 하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마이너스 2분의 an 이것이 수렴한다. 이것이 수렴할 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3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분의 nan 이렇게 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원래 이제 서술형으로 푼다 이러면 극한값을 구하여라, 수렴하는 걸 이용해서 바꿔라 이런 뜻이랑 똑같은 얘기니까. 그죠? 그러면 수렴하는 걸로 바꾸기 위해서 얘가 수렴하니까 얘를 bn이라고 놓는 거야. 이렇게 bn 이렇게. 그러면 an은 뭐냐? 3 글씨 왜 이래 이거? 3의 n-2에 3의 n-2 곱하기 bn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리미트 붙여버리면 얘가 리미트 이렇게 붙여버리면 얘가 지금 2에 수렴하고 있다. 2가 지금 bn이 2에 수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서술형 주관식으로 풀 때 얘는 bn이라 하면 이렇게 그래놓고 an을 bn에 관한 식으로 바꾸고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서 수렴하는 걸로 바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분의 n 곱하기 3n 마이너스 2의 bn이다 이렇게 놓고 이제 수렴하는 걸로 바꾸기 위해서 위아래 최고창으로 나누는 거죠. 그죠? 그냥 최고창 계산만 보고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서술형으로 할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위아래를 수렴하는 걸로 바꾸기 위해서 n제곱으로 나눈다 이런 얘기죠. n제곱으로 나누면 3 더하기 n분의 2 더하기 n제곱분의 1분의 이건 전개하면 3n제곱인데 n제곱으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건 2 곱하기 n분의 1에다가 여기에 bn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이제 다 수렴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0의 수렴, 0의 수렴, 0의 수렴 얘는 2의 수렴 이렇게 주관식으로 나왔을 때 수렴하는 걸로 바꿔라. 극한값을 구하여라. 수렴하는 걸로 바꿔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3분의 3 곱하기 2 해서 이 답은 2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어려운 건 아닌데 이렇게 막 외워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최고창 계산만 보면 된다 이렇게 그 과정을 서술형 과정에서는 써야 되니까 말 있고요. 쓸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4번, 15번, 16번은 서술형 주관식으로 좀 내기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풀이대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객관식이라면 빨리 하면 되겠죠. 15번. 자, 15번도 서술형 주관식으로 나왔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이 서술 과정을 꼭 쓸 수 있어야겠어요. 자, 14, 15, 16은 서술형으로 내고 싶다. 나 같아도 서술형으로 내고 싶다. 자, 예상해 봅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bn 더하기 3n 분의 n 세제곱의 an 더하기 2 이렇게 있을 때에 가본 조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3n제곱 마이너스 2의 an이 5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2n 마이너스 1의 bn에 2n 더하기 1이라고 줬는데 수렴하는 걸로 바꿔야 되는데 부등식으로 줬죠. 그러니까 샌드위치 정리에 따라서 양변 n으로 나눠야 n으로 이렇게 나누면 n분의 bn 이렇게 나눠지면 수렴하는 걸로 바꾸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 리미트를 붙여버리면 없던 등호가 생겨날 수 있다. 리미트를 갖다 붙이면 없던 등호가 생겨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갖다 붙여놓으면 얘가 2에 수렴하고 얘가 2에 수렴해서 n분의 bn이 어디에 수렴한다? 2에 수렴한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n분의 bn이니까 위아래 n으로 나눠야 되고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복잡하면 어떻게 하느냐? 얘를 치환한단 말이지. 다른 어떤 이 전체가 5에 수렴하고 있으니까 얘를 뭐라고 놓는다? 그냥 cn 이렇게. bn은 이미 있으니까 cn 이렇게 놔보면 그죠? cn은 수렴하니까 cn은 5에 수렴하는 거니까 an은 뭐라 할 수도 있다? 3n제곱 마이너스 2분의 cn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저 식을 나는 수렴하는 걸로 바꾸는 게 목표인데 그러면 써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bn 더하기 3n 분의 n3승 곱하기 an 대신에 3n제곱 마이너스 2분의 cn 더하기 2다. 난 얘는 수렴하지만 얘와 얘들은 지금 수렴하지가 않아요. 수렴하는 걸로 다 바꿔야 되니까 자 위아래를 n으로 나눠야 되겠죠. 왜냐면 n분의 bn이 2에 수렴하는 걸 아니까 n으로 나눠버리면 n분의 bn 이거 조금 밑에다 써야겠네. 다시 n분의 bn 더하기 n으로 나누면 3 n 하나 약분하면 n제곱 3n제곱 마이너스 2배의 cn n으로 나누면 n분의 2고 여기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된다. 자 이제 다 수렴하는 걸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서술형 주관식으로 나왔을 때 수렴하는 걸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됐어요? 여기는 아직 수렴하지 않네요.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니까 또 얘만 위아래를 n제곱으로 또 나눠야 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분의 bn 더하기 3분의 위아래를 n제곱으로 나누면 3 마이너스 n제곱분의 2분의 n제곱으로 나누면 1이고 cn 더하기 n분의 2 이렇게 해요. 수렴하는 걸로 다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수렴하는 걸로 바꾸고 나면 리미트가 각각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자 얘가 어디에 수렴한다고? 얘가 2 그죠? 얘는 3 그러면 2 더하기 3이니까 5분의 얘는 0의 수렴 얘도 0의 수렴 그럼 3분의 1에 cn은 어디 수렴? cn은 5의 수렴 그죠? 그 다음에 끝났죠. 얘는 0의 수렴 했으니까 이거니까 그죠? 위아래 5로 나눠 버리면 되죠. 답은 3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거 보세요. 여기서 꼭 배워야 될 게 뭐냐? 극한값을 구하여라. 수렴하는 걸로 바꿔라. 수렴하는 걸로 바꿔내어라. 서술형 주관식에서 한다. 이럴 때 막 이렇게 그냥 나누면 안 된다. 최고창에 계속만 보면 된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럴 때 여기가 복잡하면 이렇게 치환해서 얘가 수렴하니까 AN을 뭐에 관한 식으로? CN에 관한 식으로 바꿔내어야 한다. 그죠? 오케이. 거기에 샌드위치 정리까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서술형으로 내기 참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렵진 않은데 기본 개념에 맞춰서 수렴하는 걸로 바꾸는 연습을 서술형 주관식을 대비해서 꼭 해야 된다. 오케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16번. 16번. 한 번 더 해보자. 16번도. 그러니까 극한값을 구하여라 하면 그냥 뭐야? 오직 수렴하는 걸로 바꿔요. 이 말밖에 없는 거야. 자, 16번. A1 더하기 3A2 더하기 5A3 이렇게 쭉쭉쭉 가서 2n-1, 2의 n-1의 an에 이것이 3n제곱에 더하기 n이다. 일때에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4n제곱에 더하기 n분의 n제곱의 an에 마이너스 2 이 n 극한값을 구하여라. 수렴하는 걸로 바꿔란데 an을 알아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최고창의 개수로 나눠서 수렴하는 걸로 바꿀 건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 위아래 n제곱으로 나눌 거잖아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 4 더하기 n분의 1에 그죠? n제곱으로 나누면 an
마이너스 n분의 2 이렇게 돼서 얘는 0의 수렴, 얘도 0의 수렴. 그러니까 얘를 구하라는 얘기야 지금. 얘를 n에 관한 식으로 뭐 바꿔내야 어디에 수렴하는지 알아야 이 값을 집어넣죠. 그런데 이 AN을 이부장에게 준 게 아니고 이딴 식으로 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합을 주고 결국 말뜻이 뭐냐? 합 주고 어떤 수열의 합을 주고 일반항을 찾으라고 한다. 뭐라고? 합 주고 일반항을 찾으라고 한다. 그럼 우리의 관련 개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좋은 문제예요. 그런 관련 개념이 자꾸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합 주고 일반항 찾는 거는 했죠. Sn 빼기 Sn-1은 AN이다. 합 빼서 전항 걸 빼면 AN 나온다. 물론 지금은 AN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통째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거를 하나의 수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거 n-1번째까지를 빼보자. 3a2 이렇게 될 건데 쭉쭉쭉 가면 여기 직전에 2n-3에 a의 n-1 이렇게 있을 거고 n-1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3에 n-1의 제곱 더하기 n-1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이게 나온단 말이죠. 위에서 아래 거를 빼버리면 2n-1의 an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되죠. 3n제곱 죽고요. 안산 잘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플러스 6n 그죠? 6n 1 3 마이너스 3 여기서 여기 빼면 사라지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뺐으니까 플러스 1 그죠? 그러면 6n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니까 합 주고 일반항을 찾으라고 한다. Sn 빼기 Sn-1은 AN이다. 따라서 AN은 6n-2를 2n-1로 나누면 된다라는 거죠.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수렴하는 거 알죠? 3에 수렴하는 걸 알죠? 그죠? 이제 이것도 한번 과정을 또 쓰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4에 더하기 n분의 1에 이게 6n인데 여기 또 위아래를 n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2 마이너스 n분의 1분의 6 마이너스 n분의 2 마이너스 n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다 수렴하는 걸로 바뀌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극한값을 구하여라. 수렴하는 걸로 바꿔라. 그냥 최고창의 기수만 보고 막 약분한다? 서술형 주관식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건 그냥 외운 거다. 빨리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대로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그냥 외워서 하는 거랑은 차이가 많으니까 극한값을 구하여라. 수렴하는 걸로 바꿔라. 다 수렴하는 걸로 바꿔내야 이제 리미트가 각각 들어가고 수렴하는 걸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0의 수렴, 0의 수렴, 0의 수렴, 0의 수렴이니까 남은 거 4분의 그죠? 2분의 6은 3 해서 답은 4분의 3이다 이런 얘기죠. 자, 서술형 주관식으로 강력하게 14, 15, 16 이 셋 중에 하나는 나올 걸로 기대되니까 꼭 수렴하는 걸로 다 바꿔서 감점 없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7번.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알아. 뭐가 중요한지, 외워서 한 건지, 개념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강력하게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서술형 주관식으로 나왔을 때 잘 할 수 있어야겠죠. 당연히 출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17번. 17번은 A1은 2이고 다음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N 넘겼어요. 이거는 2N이죠. 차수열을 하나의 수열을 인정하면 2N이다 라는 얘기니까 AN은 개차 수열이죠. 당장 AN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AN 구해야겠네. AN은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BK가 이거니까 2K 이렇게 하면 되고 2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약분하면 이거 뭐예요 이게? N제곱에 그죠? N제곱에 마이너스 N에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뭘 구하라는 거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3승분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러면 되겠죠?
N1까지 다 더해라 이런 얘기니까 얘를 또 시그마 해야 되겠네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2 이렇게 되죠. 얘는 뭔데? K 제곱은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N에 대한 3차로 나올 거고요. 그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N,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상수항은 요거랑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를 뭘로 나눠라? 자, 등호 잠깐 무시하세요. 이제 N3승으로 나누고 이제 리미트 갖다 붙이면 된다. 요거는 진짜 최고창의 개수만 보면 되겠죠. 이건 N3승으로 위아래 나누면 이게 다 0에 수렴할 거고 N3승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6분의 2니까 3분의 1에 수렴한다. 자, 이런 거 이렇게 빨리 하면 되겠어요.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서술형 주관식으로 나온다면 이제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서술형 주관식으로 나오는 건 이제 15, 16 14, 15, 16은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알고 있다면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빨리 할 수도 있어요. 서술형 대비를 해서 연습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18번을 보니까 18번은 AN, SN은 1 딸랑 이거 주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구하여라가 문제지야. 그죠? 근데 저기는 합, 일반항. 합과 일반항이 공존하고 있고 동시에 있고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목표가 합을 구하라고 했다.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뭐에 관한 식으로 바꿔라? SN에 관한 식으로 바꿔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물어본 거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저 합을 이번에는 뭘로 바꿔야 된다? AN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합과 일반항의 관계가 우리가 아는 게 있으니까 합과 일반항의 관계는 뭔데? SN 빼기 SN-1이 AN인 거죠. 이게 이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하기 SN이 항상 1이다 라는 얘기고 2SN-SN-1이 1이다 라는 얘기고 그럼 SN은 뭔데? 2분의 1에 SN-1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되겠죠?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PM 플러스 Q형 형태로 나는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고 만약에 객관식이었다. 그러면 부분 수열의 원리에 따라 이걸 하나의 수열로 인정하는 거죠. 합 자체를 하나의 수열로 인정하란 말이지.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어딘가에 만약에 수렴하는 걸 알았다면 얘가 리미트 붙였을 때 알파에 수렴한다고 한다면 부분 수열의 원리에 따라 얘도 알파에 수렴할 거고 그러면 이제 2분의 1이니까 알파는 4분의 1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객관식이었다면 이렇게 하면 되고 주관식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SN을 찾으면 되죠. PM 플러스 Q형이니까 이거 어차피 관계식 아니냐.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이런 관계도 만족할 거 아니냐. SN-1은 2분의 1에 SN-2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이런 관계식도 똑같이 만족할 거 아니냐. 그럼 빼버리면 SN-SN-1은 2분의 1에 SN-1 SN-2인데 차를 하나의 수열로 인정해버리면 차를 하나의 수열로 보면 이 다음항이 이거니까 차 수열이 2분의 1 곱해서 되는 거니까 차 수열이 공비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S1, S2, S3라는 이런 수열에 이런 차 수열이 여기는 이제 S2-S1이 될 거고 여기서 여기 갈 때 이 차 수열이 공비가 여기에다가 2분의 1이 곱해져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자체를 하나의 수열로 인정하면 이 자체가 다음 항이 될 거니까 차 수열이 이렇게 차이한 이 수열이 공비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고 그러면 개차 수열이다. 개차 수열이니까 이 SN이라는 수열은 개차 수열이다. 초항 S1은 A1인데 A1은 2분의 1이고요.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bk 해야 되는데 개차 초항 S2 S1 S2 이건 찾아야겠네요. S1에다가 공비 2분의 1에 k-1승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거를 구해야 된다. 여기에 리미트를 붙이는 게 문제다. 합한 다음에 리미트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사실은 무한급수죠. 이 다음 단은 얘기이기도 한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찾아본다. S2를 찾기 위해서 A1은 2분의 1이니까 자 n 대신 2 집어넣으면 A2 더하기 이게 A1 더하기 A2는 1 이렇게 될 거니까 2A2는 A1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고 A2는 4분의 1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럼 S2는 뭔데? A1 더하기 A2에다가 그죠? A1 더하기 A2에다가 A1을 뺀 거니까 A2다. A2니까 4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4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SN은 2분의 1 더하기 이거는 2의 제곱 이제 4분의 그냥 할까? 4분의 1 그죠? 1 곱하기 1 공비 2분의 1분의 초항 1 곱하기 1 공비의 항수승 n-1승 이렇게 될 거고 이제 이 SN에다가 나는 리미트를 붙이면 되는 거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붙여버리면 여기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는 2분의 1에 수렴하고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얘는 0에 수렴하죠. 그죠? 그러면 2분의 1분의 1 2분의 1분의 1이니까 2 이렇게 돼서 그죠? 2분의 1분의 1 이렇게 되니까 2죠. 4분의 1 있으니까 그죠? 여기 약분하고 나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이 다음은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 잘못 계산했네. 여기 알파가 잘못 계산했네. 알파는 2분의 1 알파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알파는 2분의 1 해서 여기 알파는 1 이렇게 나오네요. 오케이. 이렇게 나오면 된다. 다시 이 문제 보세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 일반항과 합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근데 나는 뭘 구하고 싶느냐? 합에 관한 걸로 구하고 싶은 거 아니냐? 그럼 일반항을 합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관련식이 있는 거 아니냐? Sn 빼기 Sn-1은 AN 아니냐? 해서 해봤더니 이 항들 간의 점화식으로 나타낸다. PM 플러스 Q형이다. 이미 SN이 수렴하는 걸 알고 있다면 즉 객관식일 때는 그저 다 보기 중 하나에 수렴할 거니까 객관식일 때는 얘를 알파라고 생각을 하면 부분 수열의 원리에 따라 얘가 알파에 수렴하면 얘도 알파에 수렴하는 거니까 알파는 2분의 1 알파 더하기 2분의 1 해서 알파가 1이라는 걸 빨리 찾아낼 수도 있고 만약에 주관식이라면 이거를 합 자체를 하나의 수열로 인정하면 차수열이 공비 2분의 1인 차수열이 공비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니까 SN이라는 이 수열 이 자체가 개차수열이라는 걸 안다. 그럼 초항 곱하기 BK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BK를 해서 직접 SN을 다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직접 극한값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관식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났을 거고 객관식이었다 했으면 SN을 다 구했을 거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약간 계산이 복잡하지만 합과 일반항의 관계를 묻고 있다. 그러니까 그 글을 읽을 줄 알면 된다. 문제를 보고 어찌 하라는지를 읽어내려면 개념이 있어야 한다. 그냥 하라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근데 그 말귀를 알아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 그 뭐예요? 뭐 러시아어로 뭐 얘기하면은 못 알아듣잖아 대부분은.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으려면 수학은 또 알아듣기만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걸 알아들으려고 하려면 개념이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19번. 19번. 좌표 평면에 A1이 1,0이 있었는데 어찌하였느냐? 자, AN에서 어디에 AN이 있었죠? 자, 여기 AN에서 뭔데? N만큼 평행이동한 거를 여기를 BN이라 하자.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 다음 bn에서 기울기가 2이고 an을 지나는데 기울기가 2이고 an을 지나는데 이 기울기가 2이고 이걸 지나는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내리 찍어 해가지고 여기를 cn이라 하자. 그리고 cn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린 이 점을 a n 플러스 1이라 하자. 되네? 그래서 an의 x좌표를 an이라 하자. 얘의 x좌표를 an이라 하자. 이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제곱분의 an을 한번 찾아봐라가 문제네요. 그죠? 그러면 봐봐. 좌표 잡으면 다 되는 거예요. 좌표 잡으면. 이렇게 그림 나오잖아요? 그럼 좌표 잡으면 그냥 끝나요. 그러면 여기가 an이라고 했으니까 이 점의 x좌표를 an이라고 했으니까 n만큼 간 이 점의 좌표는 뭐예요? an 더하기 n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나는 이 점만 잡히면 이 점의 좌표가 an 플러스 1인데 이 점의 좌표만 찾으면 되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을 나는 구할 수 있고 기울기하고 한 점이 나왔으니까 an, 0 한 점이 있으니까 기울기하고 한 점이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고요. 이 기울기는 수직이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이라서 기울기 구할 수 있고 지나는 한 점 나왔고 그럼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연립하면 x좌표가 나올 건데 그 x좌표가 an 플러스 1이다 하면 되죠. 좌표 잡으면 산수예요. 그냥 계산. 좌표만 잡을 줄 아냐? 그럼 계산이다. 이 직선의 방식 구하면 y는 기울기 2 x 마이너스 이게 an이죠. 그죠? an 이렇게 될 거고 이 직선의 방식은 y는 얘와 수직이니까 수직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에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지난 한 점 x 마이너스 an 더하기 n이다 라는 얘기죠. 이런 직선이고 이런 직선이다. 이 두 개를 연립해서 나는 x좌표를 찾으면 연립한 그 x좌표가 an 플러스 1이니까 그 x좌표를 찾으면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가 나올 것이다. 그럼 얘랑 연립. 자, 2의 x 마이너스 n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an 더하기 n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얘 싫으니까 양변에 2를 곱해버려. 2를 곱하고 전개 4x 4an 2를 곱하고 전개 마이너스 x 플러스 an 더하기 n 이렇게 될 거고요. 넘기면 5x는 넘기면 5an 더하기 n이고 따라서 내가 원하는 x좌표가 나오는데 그 x좌표가 바로 a의 n 플러스 1이다 이런 얘기죠. 그 말은 5로 나누면 an 더하기 5분의 n이다 해서 차수열이 요런 규칙을 갖는 수열이고 개차수열이다라는 거죠. 사실 여기서 그죠?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되죠 이제. 그런데 그럼 계산할까요? an은 그럼 개차수열이니까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bk 5분의 k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a1은 뭐냐? a1은 1이라고 줬죠. 1,0에서 출발하니까 1 더하기 5분의 1에 시그마 k는 2분의 n 이게 n이죠. 항수죠. n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된다. 그거를 뭘로 나눠라? n제곱으로 나눠주시라. 여기를 뭘로 나눠주시라? n제곱으로 나눠주시고 리미트를 갖다 한번 붙여보아라가 문제죠. 최고창의 개수만 보면 되는 거니까 10분의 1이죠. 그죠? 이렇게 10분의 1 이렇게 수렴한다라는 거죠. 자, 19번 보세요. 19번 보면 이렇게 그래프 문제가 많이 주어질 건데 그럼 뭐 하면 되느냐? 좌표를 잡으면 된다. 그냥 좌표 잡으면 된다. 좌표 잡으면 그냥 끽해봐야 직선의 방식이고 뭐 연립하는 거고 그러니까 좌표만 잡으면 그냥 산수, 계산이다. 오케이? 요것만 잊지 않고 자신감 갖고 어차피 이게 막 n에 대한 식으로 막 나와가지고선 해야 되니까 약간 계산 과정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쫄지 말고 그냥 하면 돼 그대로. 그럼 극한을 구할 때는
그냥 하라는 대로 조금 복잡하더라도 이과생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해요. 이제 삼각함수 가지고선 초월함수 가지고선 이런 짓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비하면 아주 양호한 거니까. 자, 20번. 자, 끝이 보인다. 20번. y는 이꼴 nx 제곱 2차 함수가 있어서 이거의 그래프 위에 직선 y는 x-1까지 거리의 최소값을 an이라 하자. 거리의 최소값. 이거 그럼 거리 구할 수 있어야겠죠? 거리의 무슨 값? 최소값을 an이라 하자라고 할 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보면 y는 이꼴 nx 제곱이니까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사이에 거리가 뭔가 있을 건데 제 사이에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야 될 거예요. 그죠? 좀 감각 있는 사람은 이게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와서 감각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얘는 어차피 직선 정해져 있고 n이 무한대로 커지면 이 앞에 있는 이 창의 개수가 무한히 커지는 거니까 무한히 커지면 이게 점점점 컵이 좁아져가지고 y축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럼 아주 무한대로 커지면 거의 이 직선에 가까워지겠죠. 거의 아우 얇게 그냥 거의 여기에 가까워지겠죠. 그럼 제일 최소값은 뭐냐? 이 거리가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 1인데 그럼 여기 루트 2분의 1이죠. 그래서 그냥 루트 2분의 1 이렇게 그냥 답을 낼 수도 있어요. 이건 좀 감각적인 거라 객관식일 때 이게 만약에 보인다면 즉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상황이 나는 이미 관찰이 돼. 그러니까 극한에 대한 약간의 감각인데 만약에 이게 보여. n이 무한히 커지면 이 참수가 무한히 폭이 좁아져. 건데 좁아지면 y축에 거의 가까워져. y축에 거의 가까워지면 그냥 이게 y축이야. 요만큼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이 직선까지 최소 거리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와중에 여기가 45도 아니냐. 왜? 기울기가 1이니까. 그러면 여기 수직 내리면 1대 루트 2인데 루트 2 먹은 게 길이가 1이니까 여기는 루트 2분의 1 아니냐. 그래서 여기도 루트 2분의 1 아니냐. 그래서 거리 최소값은 루트 2분의 1 아니냐. 즉 2분의 루트 2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항상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지? 그러지 대부분의 문제는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거리의 최소값을 직접 구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곡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방법을 꼭 알아야 되는 거죠. 곡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이후 단원 가서 미분을 배운다면 좀 더 빨리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제일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요. 그럼 미분하기 전, 지금은 미분 배우기 전이니까 미분을 모른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2차식으로 준 거야. 미분을 모른다는 전제하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분으로도 가능한지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거리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할 거냐? 이 직선이랑 평행이동하다 보면 언젠간 한 번은 접할 것이다. 평행선을 긋다 보면 언젠가 한 번은 접할 것이다. 그때 이 점에서야말로 이 점에서부터 이 점 사이의 이 거리야말로 이 거리를 지금 AN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거리가 이 곡선과 직선의 최소값이 아니냐. 왜? 다른 데를 잡으면 여기가 얘와 얘가 평행하니까 길이가 같은데 요만큼씩 차이가 나죠. 어디를 잡더라도 요만큼씩 차이가 날 거니까 조금이나 차이가 날 거니까 최소가 될 때는 이 점이다. 이 점을 찾아야 한다 나는. 그죠? 이 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기울기는 이미 정해져 있다. 그죠?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뭐라 설정할 수 있느냐? y는 기울기는 1이고 y절편은 모르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1차식과 2차식이 접한 상황이니까 접했다는 얘기는 둘이 연립했을 때
중근 갖는다는 얘기다. 즉 판별식 이꼴 제로 아니냐. 그래서 둘이 열림. nx 제곱은 x 더하기 p인데 넘기면 nx 제곱 그다음 뭐예요? 마이너스 x 그다음 마이너스 p는 0 아니냐. 자, 중근 가질 거니까 판별식이 0이어야 한다. b제곱 1 마이너스 4배의 n의 p는 마이너스 p니까 이것이 0이어야만 접하는 거 아니냐. 그럼 나는 p를 찾아낼 수 있다. 물론 n에 관한 식으로. 따라서 p는 몇 대요? p는 마이너스 4n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직선의 방식이 결정됐으니까 y는 x 마이너스 4n분의 1이고 이 직선 이게 4n 마이너스 1이니까 그때 나는 이 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계산 한번 해볼까요? nx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n분의 1이니까 이거는 제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를 중근으로 갖는 이 x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접했다, 중근이다, 얘가 완전 제곱식이다 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 그러면 n으로 묶어버리면 x 제곱에 마이너스 n분의 1x에 그죠? 더하기 4n 제곱분의 1은 0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뭐냐? n의 x 마이너스 2n분의 1의 전체 제곱이니까 여기 만나는 점 x는 2n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이 점의 좌표가 2n분의 1, 여기에 nx 제곱 해야 되니까 4n분의 1이다. 여기 대입하면 되죠. 그죠? 4n 제곱이니까 4n분의 1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와 저 점과 2n분의 1, 4n분의 1 사이에 이들 사이에 이 거리가 an이다 라고 준 거다. 그럼 이제 an을 찾을 수 있죠. 그죠? 거리 요거를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n분의 1은 0이라고 하고 얘를 이 거리 an은 루트 요놈 제곱분의 요놈 제곱 이 분의 절대치하고 집어넣는 거죠. 얘를 집어넣는 거죠. 그럼 뭐예요? 2n분의 1 마이너스 4n분의 1 마이너스 4n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은 뭐예요 이게? 4n분의 왜 이래?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데? 어디가 잘못됐어요? 이거 다시 한번 미쳐. 계산하면 미쳐. 여기 어떻게 돼요? 어디가 잘못했어? 쫙 해보면 마이너스 4n분의 1 p 마이너스 4n분의 1 플러스 4n분의 1 여기가 플러스네요. 여기가 플러스 4n분의 1이죠. 그죠? 여기 플러스로 썼는데? 플러스로 썼잖아. x는 2n 그죠? 2n 이거 제곱하면 뭐예요? 4n 제곱 n 보면 4n분의 1 그죠? 오케이 좌표 잡았고 x 마이너스 여기 몇이에요? 이게 x 마이너스 1이죠 1 그렇죠. 그렇지 이직선과 진짜 당연히 0 나오죠. 이직선과 이직선의 거리를 구했죠 지금 0이죠 뭐 0 이직선과 거리 해야지 이직선과 미친놈아 다시 여기 요거가 뭐예요? 여기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 여기죠 그죠?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라고 바보야 됐어요? 그러면 절대치하고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가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죠. 이제 리미트를 붙여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그죠? 얘 0의 수렴, 0의 수렴이니까 얘는 1 돼서 루트 2분의 1 해서 아까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극한에 대한 감각이 있다면 빨리 구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걸 사랑하면 안 돼. 그걸 좋아하면 안 돼. 안 보이면 어쩔 거야. 그지? 안 보이면 어쩔 거야. 그러니까 귀찮아도 끝까지 계산해서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일단 있어야 한다. 그죠? 여기 조금 알아야 될 사항은 뭐냐면 직선과 거리, 직선과 점의 사이에 거리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복합 문제죠. 그죠? 자, 기본적인 사항이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과 얘와 x1, y1 사이에 이 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d는 외우고 있어야 되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치하고 집어넣는 거예요. 이 점을. 그죠?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모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꼭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항이고, 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세요. 곡선과 직선의 곡선과 직선의 거리는 미분 배우기 전까지는 2차식밖에 안 돼. 2차식밖에 안 돼요. 미분으로도 한번 보여줄 거예요. 어쨌거나 곡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평행이동해서 접하게 한 다음 이 접점으로부터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접했다는 얘기는 이 직선의 지금 y절편은 모르지만 접했다는 얘기는 y절편을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이 곡선과 연립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2차식이니까 접한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제로가 아니냐. 그럼 이 식은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고, 그때의 그 x를 찾아내면 그 x가 2n분의 1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 점의 좌표가 뭔지 알게 된다.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an이 구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 수지고 학생들은 또 공부들을 수지고 2학년까지는 비평준화여서 웬만한 학생들은 다 미분을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미분을 배웠다는 전제하에. 근데 서술형 주관식으로 나올 때는 미분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방법도 꼭 알고 있어야 돼. 미분을 배웠다라는 전제하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분을 배웠다는 전제하에 지금부터 하는 설명은 미분은 배운 학생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있으면 nx제곱이 있다. y는 이꼴 nx제곱이 있다.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1, 그래서 y는 x-1이 있다.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자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얘를 평행이동해서 언젠간 한 번은 접할 텐데 그 접점으로부터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러면 미분을 배운 사람은 접점의 x좌표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접점의 x좌표를 t이라 하고, f't에서의 미분계수가 얘랑 평행해야 되니까 f't가 1 되는 거 찾으면 되죠. 그래서 미분하면 y'은 2nx 이렇게 될 거고, x는 이꼴 t에서 미분계수는 2nt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1 돼야 된다라는 거죠. 왜? 얘랑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따라서 t는 2n분의 1이라는 걸 당장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거 찾을 때 막 판별식하고 막 했었어야 되는데 미분을 배운다면 이렇게 강력한 도구로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더 배우잖아? 쉬워지려고 배우는 거라. 그러면 이제 여기가 4n분의 1이라는 거 금방 알고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금방 구할 수 있죠. 그죠? 원래 객관식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미분을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썼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주관식으로 구할 때는 선생님 딱 까불지 말고 이렇게 하면 간접 요소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 줄이면 끝나죠. 그죠? 그렇게 빨리 한 줄이면 끝난다. 더 빨리도 끝난다. 그죠? 근데 항상 보인다는 보장은 없으니 꼭 기본 개념 가지고 끝까지 식을 해서 연습할 때는 그렇게 연습하도록 합니다. 요것도 서술형 주관식으로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 그죠?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근데 그렇다고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심화 이러지 말고 보통 응용, 심화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기본 개념이 한 두세 개씩 이렇게 막 문제 풀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경우이지 뭔가 막 미친 듯이 생각을 해야 되고 막 뭔가 더 있고 그런 건 아니오시다. 그렇게 하면 뭐 수학이 한없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본 개념만 제대로 알면 된다. 자, 위 21번인데 뭐 로그 함수가 배우지 않았는데 그죠? 교과 과정에서 빠졌죠. 로그 함수가 배우지 않았는데 그럼 여러분들 이거 그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왔으니까 풀이는 해줄 텐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지금 없죠. 교과 과정상.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지수로그 함수를 문과 과정에서는 하질 않는다. 미적분 1에서는 그죠? 초월 함수는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선생님 문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x가 0일 땐 0 지나고 그죠? 이렇게 되고 있다. 정근선은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로그는 밑이 큰 게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y는 이꼴 얘가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 더하기 1이고 y는 로그 4를 밑으로 하는 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럴 때 x는 n, 여기 n, x는 n 이렇게 있고 여기를 만나는 점을 pn, qn, 여기 pn, 여기 qn 그 다음에 x가 n 더하기 1과 만나는 점을 2n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은 2n이죠. 2n. 일단 이거 찾으면 되죠. pn, qn. 그죠? 그럴 때에 구하고자 하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뭐야 이게 p2n 그 다음 q2n에다가 얼라라 pn, qn 요걸 구하여라. 그럼 나는 pn, qn을 구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n 대신 2n 집어넣으면 p2n, q2n도 구할 수 있다. 자, pn, qn 요거를 해보면 여기서 빼면 되죠. n 집어넣고 빼. 로그 2에 뭐예요? 이게 n 더하기 1 마이너스 로그 4에 n 더하기 1이다. 지수 로그는 1번이 미통일이죠. 이건 2의 제곱이니까 2가 올라가고 여기 2로 하면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2분의 1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뭐다? 2분의 1에 맞죠? 식 맞나? 오케이. 얘는 2분의 1에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n 더하기 1이다. 그럼 pn, qn은 뭐냐? p2n, q2n 이거는 뭐냐? 여기 2n 집어넣으면 되죠. 뭐야 그럼? 2분의 1에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n 대신 2n 집어넣으면 되니까 2n 더하기 1이다. 여기에서 그죠? 얘를 빼라. 이제 잠깐 무시하게 빼자. 여기 한 번 쓸까요 그냥? p2n, q2n 자꾸 등호가 이제 달라지니까 이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pn, qn 이러면 요거 빼기 요거다. 2분의 1에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n 더하기 1 아니냐. 그죠? 2분의 1로 묶고 로그는 진수끼리 나누면 된다. 2n 더하기 1에 n 더하기 1이고 이제 여기에 리미트를 붙이면 여기에 리미트를 쫙 붙여주면 여기 리미트를 쫙 붙여주면 얘가 2에 수렴할 거니까 로그 2의 2는 1이고요. 답은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뭐 계산 잘하고 있는 거냐? 아하 참. 2의 2분의 1, 2분의 1 그죠? 모르겠다. 잘하고 있는지 계산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산수 틀리는 건 이해해 줄 거라 믿습니다. 뭐 맞겠지. 아니면 답을 나에게 알려주든가. 프린트만 딸랑 가져와갖고 풀어달라니 뭐 어쩌라고.
그냥 즉흥적으로 다 지금 풀고 있습니다. 22번. 22번 뭐다? A는 0,-1 이렇게 돼 있고 Y는 n분의 1 x제곱 위에서 그은 접선 중 x좌표가 양수인 걸 Pn, Qn이라 뭐야? P의 xn, yn이라 하자. 그래? 알았어. Y는 이꼴 n분의 1이 있어서 Y는 이꼴 n분의 1 x제곱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은 접선 여기서 그은 접선 충 여기 A를 지난데 여기 A를 지나 그럼 -1 여기를 지나서 여기서 접선이 이렇게 그은 거죠. 여기 그은 접선 여기를 P, XN, YN이라 하자 이런 얘기죠. 근데 뭐 XN은 여기 XN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실제 YN은 뭐예요? n분의 1 XN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그거라 하자. 그럴 때 구하고자 하는 건 리미트 뭐야 이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분의 xn 더하기 xyn 전체의 제곱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죠. 자, 이 기울기를 모르죠. 지나는 한 점 아는데 이 기울기를 모르니까 이 직선 이게 또 이제 얘랑 또 연립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2차식밖에 안 된다고. 미분을 배우기 전이라서. 그죠? 이것도 이제 한번 해보고 또 미분으로 또 한번 해보죠. 자, 얘를 기울기 모르니까 기울기 m이라 하고 mx 지나는 한 점 y절편이 -1이라 하고 얘와 얘를 연립해서 접했으니까 판별식 이꼴 제로 해버리면 되죠. 그죠? 그럼 연립하면 n분의 1 x제곱은 mx-1이고 넘기면 뭐예요? 이게 n분의 1 x제곱 -mx 더하기 1은 0이고 판별식 쓰면 되죠? b제곱 m제곱 -4 a는 n분의 1 c는 1 이렇게 된 게 판별식이 0이어야 한다. 근데 m은 양수 쪽만 필요하다. 그러면 m제곱이 뭐야 이게 n분의 4이니까 m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는 안 되고 루트 n분의 2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루트 n분의 2니까 x를 찾을 수 있죠. xn을 찾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n분의 1의 x제곱에 얘가 어떤 거냐? 마이너스에 루트 n분의 2x에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루트 n분의 1x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이고 그러면 x는 루트 n이라는 게 이렇게 될 거니까 x는 그 x가 xn이죠. 만나는 접점의 x좌표 xn은 루트 n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xn은 루트 n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루트 n이야. 이게 루트 n. 그러니까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분의 루트 n y 좌표는 이게 루트 n 하면 n 루트 n 제곱 n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1이죠. 그죠? 이거 제곱하면 n이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 극한값은 1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했죠. 자, 이 과정 계산 절차. 이 계산 절차를 봐야 되는데 다시 자, 지금은 뭘 알 수 있다. 아까는 뭘 줬냐? 기울기를 줬다. 기울기를 주고 평행 이동해서 이 y절편을 찾았다면 지금은 y절편을 주고 기울기를 모른다. 이 기울기를 모르니까 접할 때에 판별식 이꼴 제로에서 n값을 찾을 수 있고 n값이 찾아진다면 x도 찾아낼 수 있어서 xn, yn을 n에 관한 식으로 바꿔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서술형 주관식으로 낼 때는 이렇게 지금 풀어내야 돼요. 오케이. 인데 이제 조금 지나서 이미 선행한 학생도 있고 앞으로 배울 거니까 미분을 배웠다. 만약에 미분을 배웠다 라고 하면 이 직선의 방식이 바로 튀어나온다. 왜냐면 x'n이죠. 그죠? n에서의 미분계수. 일단 이거 미분하면 y'은
n분의 2x 이렇게 될 거고 x 이꼴 xn일 때는 어떻게 된다? 기울기가 n분의 2 xn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y는 기울기 x에 지나는 한 점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지나는 한 점. 뭐예요? 이거 기울기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 xn 플러스 yn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0,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x 대신 0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1이다 해서 xn이 이거 xn으로 표현될 거니까 xn의 좌표가 루트 n이라고 나올 거다.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뭐 미분 지금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고, 그러니까 곡선이 나온다면 판별식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끽해봐야 2차식밖에 못 나온다. 그러니까 미분 배우기 전까지는 누가 짱이다? 2차 함수가 짱이다. 미분 배우고 나면 이제 아무 함수랑 상관없다. 그 다음 보세요. 23번은 이것도 아까 전에 몇 번이었어? 21번이었던가? 21번이 로그 함수가 나왔는데 23번은 j 코사인 법칙을 알아야 돼요. j 코사인 법칙을. 이걸 풀라 그러면. 근데 그것도 교육과정 밖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럴까요? 수직 학생들이 너무 훌륭해서, 아니면 선행을 나갔다고 생각해서, 아니면 사실 전 교육과정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전 교육과정에 있는 문제를 뽑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3번 그래도 이제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해설 강의를 한번 해보자. 설마 이런 게 문제가 나올지는 않겠죠. 그러면 나오면 반칙이죠. 교육과정 없는 거 내면 반칙, 그죠? 지켜보는 눈이 많아요. 검토합니다. 딱 60도. 딱 여기 n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있는 삼각형 ABC가 있다. 자, 그래도 중요한 사항들은 있으니까 꼭 알아야 될 사항은 공부하고 갑시다. 내저번의 반지름을 Rn이라 하자. 이 내저번의 반지름을 이거를 뭐라 하자? Rn이라 하자. 일대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Rn 얘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가 문제죠. 그죠? 근데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언제 있었느냐?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요.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이요. 어떻게? 자, 보세요. 이쪽으로 살까? 여기 원이 있었어. 야, 내저번이 이렇게 있었어. 이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해. 그러면 여기 내저번인 반지름이 R이라고 해보면 여기 다 수직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서 이렇게 될 거고, 요 삼각형 해서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 하면 요 삼각형 더하기 요 삼각형이 전체 넓이 아니냐. 그거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를 다 더하면 되는데 R이 공통이니까 2분의 1 R이 공통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R을 구할 수 있죠. 여기 뭘 알고, 넓이를 알고, 뭘 안다면, 세 변의 길이를 안다면 뭘 알 수 있다? 내저번의 반지름을 알 수 있다. 다시 넓이를 알고 세 변의 길이를 알면 내저번의 반지름을 알 수 있다. 이거인데 만약에 직각삼각형이면 두 변을만 주면, 특별히 직각이라면, if 직각이라면 두 변만 알아도 피타고라스로 한 변 알아. 직각삼각형이면 넓이도 알아. 그러면 내저번의 반지름을 알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직각삼각형이랑 보장만 있으면 두 변만 줘도 상관이 없겠어요. 근데 저기는 직각삼각형이 아니야. 세 변의 길이를 주질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내저번의 반지름 찾는 유일한 식인데, 고교과정 통틀어서 내저번의 반지름을 찾는 유일한 식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는 삼각형 넓이도 알아야 하며
그 다음 세 변의 길이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죠? 삼각형 넓이는 구할 수 있어. 두 변 알고 이거 알면 삼각형 넓이 S는 2분의 1 AB sin 세타. 2분의 1 A는 1, B는 N sin 세타. 이 정도는 중학교 때 또 배워서 이게 2분의 루트 3이니까 4분의 루트 3N 이렇게 해갖고 S는 찾을 수 있는데 세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된단 말이지.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1 지금 내 저번에 반지름 Rn A 더하기 N 더하기 1 더하기 머시갱이 여기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지금 교육과정상에서 쓸 수가 없다는 거야. 그죠? 왜? 고1 때 이게 배우는 내용이 아니라서 그래요. 배웠다는 전제 하에. 자, 보세요. 이거 뭐부터 설명해야 돼? 이건 알죠? 2분의 1 AB sin 세타. 이건 알겠죠? 2분의 1 AB sin 세타. 무슨 말이냐? 여기도 또 삼각형이 있어. 여기를 세타라고 해. 여기를 A라 해. 여기를 B라 해. 그럼 어떻게 되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 수직 내리 꺼야 되는데 여기가 A sin 세타잖아요. 그러면 2분의 1 밑변 B 높이 A sin 세타니까 A sin 세타 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게 두 변과 끼인 각을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두 변을 알고 두 변의 길이를 알고 끼인 각을 아니까 넓이는 구할 수 있어. 이렇게. 근데 2분의 1 알아야 세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죠. 그래서 이거를 구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 J 코사인 법칙이에요. 이게 여기를 X라고 한다면 이 X를 구하는 방법이 J 코사인 법칙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교육과정상에 지금 없어요. 이게 지금 삼각함수는 또 비조건 2에 나와요. 이젠 참 문제죠.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자,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게 문제가 난다면 무슨 삼각형으로 바꿔주면 좋다? 직각삼각형으로 바꿔주면 좋다. 얼마든지 응용할 수는 있다. 그런 상황 알아두고. 자, J 코사인 법칙 한번 설명해 볼게요. 증명은 요거 문제 끝나고 한번 해줄게요. 여기가 이제 삼각형이 A, B, C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있고 여기를 여기 A라고 한다면 A, B, C 이렇게 한다면 A 제곱은 요거의 제곱은 마주보는 걸 알고 싶어요. 자, 선생님 강의 그 특강에 보면 있죠. 특강에 보면 J 코사인 법칙, 그죠? J 코사인 법칙이 있어요. 아, 중3 총정리에 있나? 중3 총정리에 J 코사인 법칙이 있으니까 거기 찾아가서 다시 한번 좀 들어보세요. 요거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주 보는 거를 알고 싶으면 두 변과 끼인 각만 있으면 된다. 두 변과 끼인 각 BC와 끼인 각만 있으면 두 변과 끼인 각만 있으면 마주 보는 걸 알 수 있다. 나는 지금 저 마주 보는 걸 알고 싶다. 두 변과 끼인 각만 알잖아. 알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두 변과 끼인 각만 알면 넓이도 구할 수 있어요. 2분의 1 AB sin 세타. 마주보는 변도 알 수 있어요. J 코사인 법칙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공식을 써보면 X제곱은 요거 제곱 1, 요거 제곱 N제곱 요거 제곱 1 마이너스 2 AB N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죠. 그죠?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우는 거니까 2분의 1 이렇게 하면 뭐냐? X제곱은 뭐야 이게? N제곱에 2 약분하면 마이너스 N에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준 거예요. 이게. 그러면 X는 뭐냐? 루트. 뭐예요? N제곱에 마이너스 N 더하기 1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띄워놓고 나면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자, 그러면 아직 Rn도 못 찾아줬나요? 끝까지 계산해야 돼요. X는 뭐예요? 루트 다시 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1이다. 잘 안 되는 사람은 다시 뒤로 감아서 다시 한번 보고 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2 코사인 법칙을 알고 싶다 이러면 선생님 홈페이지 가서 중3 총정리 끝나고 해줄까 그냥? 금방 해줄게요. 그러면 그거는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중3 총정리 수업에 제2 코사인 법칙 치면 나와요. 그냥 유튜브에 쳐봐. 그래도 나와. 됐죠? 이렇게까지 됐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 x 대신 뭐 집어넣어? 루트 뭐예요? 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1이다. 그럼 Rn은 이걸로 나눠버리면 된다. 그죠? 자, Rn은 요걸로 2를 곱해. 2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2를 곱하면 사라지고 2를 곱하면 여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걸로 나눠. 그럼 분모에 2가 있었고 얘로 나눠.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에 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루트 3n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여기에다가 리미트 붙이라는 거야. 이렇게 결국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위아래 n으로 나누면 여기 루트 3이고요 2 있고요 n으로 나누면 1이고요 n으로 나누면 0에 수렴할 거고 여기 1 이렇게 돼서 4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답은 4분의 루트 3이 답입니다. 그죠? 제2 코사인 법칙. 중3 때 선행했던 친구들은 교육과정 바뀌었으니까 지금 이제 고2라면 중3 때 선행을 했던 친구들은 그때는 이제 다 배웠겠죠. 코사인 법칙을 구경한 적이 있을 건데 자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여기 C가 있고 마주보는 걸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해요. 각 A, 각 B, 각 C라고 얘기합시다. 됐죠? 자 이러면 A의 길이는 내리 꽂으면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이놈의 길이 더하기 다른 색깔 어딨어? 이놈의 길이 더하기 이놈의 길이잖아. 내리 그으면 코사인이죠. C에 대한 코사인 값이죠. 내리 찍으면 코사인, 내리면 코사인. 그래서 A는 뭔데? C를 코사인 B배하면 되는 거니까 C 코사인 B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기 이건 뭔데? 얘를 B를 내리꽂은 거죠. 이 각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B 코사인 C 이렇게 됩니다. 됐죠? B를 보세요. 이쪽으로 또 내리꽂아 볼까? 이쪽 보세요. B를 이렇게 내리꽂으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B인데 그럼 B는 불러주세요. B는 어떻게 하면 돼? A를 코사인 C 해버리면 되고 A를 코사인 C 해버리면 되고 그 다음 C를 내리찍었으니까 코사인 C 코사인 A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저쪽으로 내리꽂는 거예요. 이번에 이쪽으로 수선의 발 쫙 내리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인데 이 길이는 뭐냐? B를 저쪽으로 내리꽂으면 되는 거니까 뭐예요? B 코사인 A, B 코사인 A 더하기 그 다음 A를 저쪽으로 내리꽂으면 되니까 A 코사인 각도 B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A라는 변을 알고 싶어요? 두 변 알고요? 두 각도 알아야 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변 알아야 되고 두 각도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삼각형은 각 몇 개와? 세 개와 변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을 두 개 안다는 얘기는 각을 세 개 안다는 얘기와 똑같아. 왜? 내각의 합이 180도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알기 위해서 각도 모조리 알아야 되고 변도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식이 너무 비효율적인 식이죠. 그래서 저 식을 잘 조작을 해서 제2 코사인 법칙을 만드는 거예요. 이 식이 뭐냐? 얘가 제1 코사인 법칙이야. 얘가 제1 코사인. 제1 코사인 법칙은 별로 배울 게 없어. 그냥 다 알아야 돼. 약간 비효율적인 식인데 이거 하나만 알아두면 되겠죠. 내리 꽂아버리면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면 코사인이다. 내리 꽂으면 코사인이다. 내리 꽂으면 코사인이다. 이 정도 하나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식이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지금부터 이걸 착 조작해서 j 코사인 법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 봅시다.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이라고 해봐요. 그럼 A에다가 A를 곱하고 B에다가는 B를 곱하고 이 3번, 그러니까 A라는 말이 왜 이렇게 꼬여? 1번식에다가는 양변에 A를 곱하고 2번식에다가는 양변에 B를 곱하고 3번식에는 양변에 C를 곱합니다. 불러주세요. 1번에 A를 곱해 양변에 A제곱은 AC 코사인 B, AB 코사인 C 이렇게 됩니다. 양변에 B 곱해 B제곱은 AB 코사인 C, 그 다음 BC 코사인 A 이렇게 될 거고, 양변에 C 곱해 C제곱은 BC 코사인 A, 그 다음 더하기 AC 코사인 B래요. 이렇게 됩니다. 얘를 4번식, 얘를 5번식, 복잡하네요. 얘를 6번식이라고 합시다. 됐어요? 이제 4번식에서 5번식 빼고 6번식 뺄 거야. 여기에서 이거 빼고 이거 뺄 거야. 여기서 이거 빼고 이거 뺄 거라고. 변변히 그 짓을 합니다. 불러주세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빼. 여기서 여기 빼. 그럼 다 마이너스예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AC 코사인 B가 얘랑 죽어요. AC 코사인 C가. AB 코사인 C는 얘랑 죽어요. 그죠? 그러면은 얘 다 마이너스니까 뺐으니까 마이너스인데 BC 코사인 A가 몇 개? 2개가 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나는 A제곱을 아는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짓을 계속 해보면 B제곱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B, C, A만 알면 나는 A를 알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야. 형태로 기억하세요. 얘는 두 변과 BC와 이 각도만 알면 마주보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얘기야. 두 변과 끼인각을 알면 마주보는 거, 두 변과 끼인각을 알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아까는 다 알았어야 되는데 지금 좀 연립하고 나니까 조금 두 변과 끼인각 세 가지만 알면 나머지 한 변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A가 90도여봐. A가 90도면 코사인 A는 0이죠. 90도 돌아갔을 때 X좌표 0이죠. 이게 0일 때, 이때가 피타고라스라고. 피타고라스 정리가 직각일 때죠. 그 A가 90도일 때는 이게 0이야. 그러니까 이 J 코사인 법칙이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피타고라스는 직각삼각형일 때만 돼. 피타고라스는 직각삼각형일 때만 됐는데 그 직각을 드디어 넘어선 시기라서 직각이 아니어도 되잖아 이제. 이 각도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식이 되게 중요한 식인데 형태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그럼 B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마이너스 2 이거 코사인 B. 요 놈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아까 문제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럼 자 이제 요 개념이 탑재되고 나면 할 수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됐었어. 여기가 1이었다며. 맞나? 다시 기억하나 나? 60도 여기가 n이었잖아. 요 놈 구하고 싶잖아. 두 변과 끼인각을 알면 이거 알 수 있다며. 자, 요 놈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마이너스 2 이거 코사인 60도. 오케이. 다시 한번 불러봐요. x제곱은 n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배의 1 곱하기 n의 코사인 60도. 이렇게 해서 x를 구했던 거예요. 그 세 변의 길이 알면 네 저번의 반지름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한 거니까 사실 중요한 식이에요. 도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나온다면 코사인 j 법칙을 교과과정상에 지금 없으니까
나온다면 아까 전에 그랬죠. 무슨 삼각형으로 줄 것이다. 직각삼각형이라면 두 변만 줘도 나머지 한 변을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게 되니까 예. 그런 식의 문제는 수능에서도 많이 등장했고 그래서 내점안의 반지름 구하는 방법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지고 학습 자료와 그죠? 수학 학습 자료, 수열의 극한과 내신 대비 문제를 해설 강의 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중간고사 시험 다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귀찮은 수학 학원도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